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박은혜는 익숙하게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작은 액정 화면에 떠오른 것은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 사진과 함께 도착한 메시지였다. 오늘도 은혜 씨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당신의 로버트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적막하기만 했던 그녀의 일상에 로버트 김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그렇게 불쑥 그러나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몇 해 전 정년퇴직한 박은혜에게 남은 것은 낡은 연립주택과 빠른 사진첩 속의 추억뿐이었다. 하나뿐인 딸 지연은 결혼해 제 가정을 꾸렸고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 전부였다. 무료함과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 무렵 그녀는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로버트 김의 친구 요청을 받았다. 자신을 두바이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이자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한 50대 후반의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스팸이 아닐까 경계했지만 그의 프로필에 걸린 중후하고 지적인 인상의 사진과 매일같이 도착하는 정중하고 교양 있는 한국어 메시지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그는 은혜가 올리는 소소한 일상 게시물 하나하나에 세심한 댓글을 달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옛 시 구절을 기억했다가 보내주기도 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녀의 외로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까똑. 다시 한번 알림음이 울렸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입니다. 은혜 씨의 응원이 있다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박은혜는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답장을 입력했다. 로버트 씨,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저도 멀리서나마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읽음 표시가 떴고 곧바로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고맙습니다. 나의 은혜 씨라는 답장이 돌아왔다. 박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72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마음속엔 잊고 지냈던 소녀 시절의 설렘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로버트 김과의 대화를 딸 지연에게는 비밀로 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어쩌면 이 설렘을 혼자 간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는 박은혜에게 내 삶의 마지막 등불,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며 감미로운 말들을 속삭였다. 두바이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과 함께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고 은혜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다. 박은혜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듯했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메마른 사막 같던 그녀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몇 달이 흘렀을까. 로버트 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오랜 꿈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에 돌아와 작은 집을 짓고 박은혜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박은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황혼의 로맨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은혜 씨, 정말 미안하지만 급하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사업 확장 및 정착 준비를 거의 마쳤는데 갑자기 두바이 현지 세관에 문제가 생겨 통관 자금 일부가 묶였다는 것이었다. 200만 원만, 정말 소액이지만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입니다. 당신을 믿고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박은혜는 순간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선뜻 내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 그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감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이 정도 돈은 나중에 돌려받으면 그만이다. 그가 얼마나 애가 탈까. 박은혜는 결국 평생 아껴 모아둔 비상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찾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고맙습니다, 은혜 씨. 당신은 정말 나의 천사입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박은혜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그의 어려움을 도와준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것이 기나긴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첫 번째 송금 이후 로버트 김의 애정 공세는 더욱 뜨거워졌다. 그는 박은혜를 나의 구원자,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 칭하며 감사의 말과 함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쏟아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박은혜를 만나러 가겠다. 함께 살 아담한 전원주택을 알아보자. 세계 일주 여행도 다니자는 등 달콤한 약속들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박은혜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설레고 행복했다.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잔액의 불안감은 잠시 잊혔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버트 김은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은혜 씨, 정말 면목 없지만 당신 덕분에 세관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당신에게 줄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만. 선물이 고가라 관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500만 원 정도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박은혜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미 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보낸 터였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다는 깜짝 선물이라는 말과 이번 일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진다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그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거야. 그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지. 박은혜는 결국 딸 지연에게는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그 후로 로버트 김의 금전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졌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현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긴급 수술비가 필요하다. 한국에 투자할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는데 당신과 함께라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소액만 투자해보자. 한국에 돌아가 당신과 함께 살 집을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다 등 이유는 끝없이 만들어졌다. 박은혜는 매번 망설이고 괴로워했지만 그때마다 로버트 김은 그녀의 죄책감과 동정심 그리고 이미 투자한 돈에 대한 미련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때로는 눈물로 호소했고 때로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관계를 끊을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박은혜는 그의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렸다. 밤에는 불안감과 후회로 잠 못 이루고 뒤척였지만 낮에는 그의 다정한 메시지를 기다리며 일희일비하는 이중적인 생활이 반복되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딸 지연에게 손주 학원비가 급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을 때는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로버트 김에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의 밝은 미래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모든 걱정과 불안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다시 헛된 희망에 부풀어 오르곤 했다. 그녀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채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달콤한 환상 속을 헤매고 있었다. 한편 딸 지연은 어머니 박은혜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거짓말로 돈을 빌리는 모습,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거나 갑자기 큰돈의 행방을 묻는 모습 등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도 많이 상하셨고 돈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을 때마다 박은혜는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걱정 말하며 완강하게 입을 닫거나 오히려 역정을 냈다. 지연은 답답하고 불안했지만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속만 태웠다. 그녀는 어머니가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구에게 협박이라도 당하고 계신 건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상상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지연은 우연히 어머니의 스마트폰에서 로버트 김이라는 낯선 이름과 주고받은 메시지 몇 개를 보게 되었다. 여보, 사랑합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같은 낯뜨거운 내용들이었다. 지연은 충격과 함께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설마 엄마가 로맨스 스캠 같은 것에 걸려드신 건 아니겠지? 그녀는 인터넷에서 노년층 로맨스 스캠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그 수법과 피해 사례들이 어머니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했다. 지연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몰래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어머니가 다니시는 노인복지관에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마트폰 교실 강사로 일하는 젊은 사회복지사 지망생 최민준을 만나게 되었다. 최민준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노인들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그는 지연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는 최근 박은혜 할머니의 모습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털어놓았다. 박은혜 어르신께서 요즘 수업 중에도 계속 특정인과 카톡을 주고받으시는데 표정이 수시로 변하세요. 어떨 땐 소녀처럼 설레는 표정이셨다가 어떨 땐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불안해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민주는 얼마 전 박은혜가 복지관 근처 은행 ATM 앞에서 누군가와 초조하게 통화하며 거액을 송금하려는 듯한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고도 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여 계속 마음에 걸렸다는 것이었다. 지연은 민준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강사님, 혹시 저희 어머니 스마트폰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물론 어머니 동의 없이 보는 건 안 되겠지만 혹시 수업 중에 자연스럽게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서요. 민주는 잠시 고민했지만 지연의 간절한 눈빛과 박은혜 할머니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에 결국 조심스럽게 돕기로 약속했다. 며칠 후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시간. 민주는 어르신들에게 악성 앱 설치를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박은혜의 스마트폰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박은혜의 스마트폰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해외 IP 주소로 접속된 기록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고 로버트 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의 통화 기록은 거의 매일, 그것도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그녀가 최근 해외 송금 간편 서비스 같은 앱을 새로 설치하고 자주 사용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민주는 수업이 끝난 후 박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혹시 요즘 해외에 계신 분과 자주 연락하시나 봐요? 스마트폰 보안 설정 때문에 한번 점검해봤는데 해외 접속 기록이 좀 많아서요. 박은혜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그게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서 라며 얼버무렸다. 민주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의 의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곧바로 지연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알렸다. 지연은 민준의 도움을 받아 로버트 김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 기능으로 돌려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사진은 두바이의 사업가가 아니라 몇 년 전 은퇴한 독일의 한 의사 사진으로 여러 해외 사이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었다. 명백한 사진 도용이었다. 또한 그가 언급했던 두바이의 건설회사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유령 회사 정보만 나올 뿐이었다. 모든 것이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정말 사기를 당하고 계셨던 거야. 그녀는 당장이라도 어머니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민주는 그녀를 말렸다. 지연 씨, 지금 어머님께 바로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아마 강하게 부정하시거나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어머님 스스로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부터 지연과 민주는 박은혜 몰래 로버트 김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한 공조를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의 디지털 지식을 활용하여 로버트 김이 사용하는 IP 주소를 추적하려 했었고, 지연은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비슷한 사례들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하게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과 수치심에 빠지는지를 알게 되면서 더욱더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박은혜는 딸과 최민준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로버트 김의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이제는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돈을 붙이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과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어.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렸기에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다. 로버트 김의 금전 요구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그는 이제 박은혜에게 단순히 생활비나 사업 자금 명목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더욱 큰 액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두바이에 아주 유망한 부동산 투자건이 있는데 당신과 함께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고 싶소.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소.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오. 그의 메시지에는 달콤한 유혹과 함께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듯한 은근한 협박이 뒤섞여 있었다. 박은혜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다. 이미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그에게 보낸 상태였다. 이제 와서 투자를 거절한다면 그동안 쏟아부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어디서 돈을 구할 방도도 없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로버트 김이 보내온 메시지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함께 꿈꾸었던 장밋빛 미래, 그것이 모두 거짓일 리 없다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 김은 박은혜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여보,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소.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자금과 당신과 함께 살 집을 계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조금 부족하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라도 빼서 보내줄 수 있겠소?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바로 다음 주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가 당신을 만나러 갈 것이오. 약속하오. 이것이 정말 마지막 부탁이오. 우리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시오. 그의 메시지에는 애절함과 간절함이 뚝뚝 묻어났다. 박은혜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평생을 살아온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집의 보증금까지 내놓으라는 요구였다.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것만 해결되면 그가 정말 내 곁으로 온다는 마지막 희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다. 그래, 이 집보다 그 사람과의 미래가 더 중요해. 그가 오면 더 좋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금 일부가 통장에 들어오던 날 박은혜는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다. ATM 앞에서 로버트 김과 통화하며 그의 지시대로 송금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안 돼요. 갑자기 등 뒤에서 딸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은혜가 깜짝 놀라 돌아보자 헐레벌떡 뛰어온 듯 숨을 헐떡이는 지연과 그 옆에는 굳은 표정의 최민준이 함께 서 있었다. 지연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그리고 최 선생님까지. 박은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제발 그 돈 보내지 마세요. 다 사기예요, 사기. 지연은 울먹이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놓아라. 어서, 로버트 씨가 기다리고 계신다. 박은혜는 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연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최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박은혜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다. 어르신, 이 사진 좀 보세요. 어르신께서 로버트 김이라고 알고 계신 분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사실은 몇 년 전 은퇴하신 독일의 한 의사 선생님 사진이에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도용된 거예요. 박은혜는 스마트폰 화면 속 사진과 자신이 로버트 김에게서 받았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똑같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럴 리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로버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연이 울부짖었다. 엄마, 제발 현실을 보세요. 그 사람 엄마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접근한 사기꾼이라고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말한 두바이 회사도 가짜고 엄마한테 보낸 돈 다 대포 통장으로 빠져나갔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보낸 돈 수천만 원이 넘어요. 이제 집 보증금까지. 엄마, 제발. 박은혜는 귀를 막고 싶었다. 딸의 절규도, 최민준의 차분한 설명도, 그 어떤 것도 믿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존재였는지 인정해야만 했다. 평생을 정직하고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고작 이런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기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아니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거냐? 로버트 씨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단 말이다. 박은혜는 거의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연은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엄마, 미안해. 진작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더 큰일 나기 전에. 최민주는 은행 직원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박은혜를 은행 한쪽 구석에 상담실로 부축했다. 그는 떨리는 박은혜의 손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쥐어주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동안 자신과 지연이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김이 사용한 프로필 사진의 원본 출처, 그가 언급했던 해외 주소와 회사 정보가 모두 허위라는 증거 자료, 유사한 수법의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로버트 김의 계좌가 이미 여러 사기 사건에 연루된 대포통장이라는 경찰청의 공지 자료까지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박은혜는 처음에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딸 지연의 눈물 어린 호소와 눈앞에 제시된 차가운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저항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화면 속 로버트 김의 다정한 미소와 그의 달콤했던 속삭임들이 한순간에 역겨운 위선과 기만으로 돌변하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농락당했는지,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재산과 심지어 자식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허망하게 날려버렸다는 잔인한 현실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수치심, 분노, 자책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 뒤엉켜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흐엉. 결국 박은혜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도 교사로서의 위엄도 모두 소용없었다. 그녀는 그저 한없이 어리석고 나약한 한 명의 피해자일 뿐이었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의 등을 말없이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최민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참을 울던 박은혜는 문득 고개를 들고 지연과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퉁퉁 부은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한 가닥 의문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그동안의 과정을 힘겹게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 최민준 선생님의 도움, 그리고 로버트 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던 시간들. 박은혜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자신이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딸은 홀로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을까.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을 도와준 저 젊은 청년에게는 또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 일인가. 그날 이후 박은혜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한동안 그녀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은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밤에는 로버트 김의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끝없는 절망감에 시달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초라하기만 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늙은이에 불과했다는 패배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회사를 마치면 매일같이 어머니 집으로 달려와 죽을 끓여드리고 억지로라도 산책을 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박은혜는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지연은 때로는 안타까움에 화가 치밀어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자신을 괴롭힐 거예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공허한 눈빛을 보면 차마 그런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최민준도 거의 매일 박은혜의 집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는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묵묵히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함께 뉴스를 보거나 가벼운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박은혜에게 법률구조공단이나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곳의 정보를 알려주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주 조금씩이지만 박은혜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딸 지연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최민준의 꾸준한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작은 의지가 그녀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학대하는 대신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로맨스 스캠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경찰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박은혜는 더듬거리면서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었다. 로버트 김이라는 이름, 그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송금했던 계좌번호와 금액 등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여전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박은혜는 지연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식으로 피해자 진술을 했다. 담당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지만 범인을 검거하거나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범인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대포 통장과 가짜 신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박은혜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형사의 입을 통해 확인하니 또다시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예전처럼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형사님. 돈을 되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도록 그놈들이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박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의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자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 후 박은혜는 최민준의 도움을 받아 로맨스 스캠 피해자 자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망설였지만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그곳에는 그녀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도 있었고 가족들에게조차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은혜는 자신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함께 힘을 모아 이 문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최민준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교실에 강사 보조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로맨스 스캠 수법을 설명하고 절대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안 돼요. 아무리 달콤한 말을 속삭여도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해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많은 노인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공감했고 교육이 끝난 후에는 박은혜의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박은혜는 그 순간 잃어버렸던 교사로서의 보람과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되찾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박은혜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여전히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 문득 로버트 김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노인복지관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딸 지연의 집에도 자주 들러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다. 지연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진솔해졌다. 서로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심으로 의지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모녀 사이가 된 것이었다. 로버트 김은 끝내 검거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쩌면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을지도 몰랐다. 박은혜는 그 사실에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를 증오하는 마음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더 크게 다가왔다.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로지 남을 속여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그의 영혼이 얼마나 황폐하고 불쌍한가. 어느 따스한 봄날
박은혜는 창가에 놓인 낡은 난초 화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정성껏 가꾸었던 난초였다. 남편이 떠난 후 한동안 시들시들하더니 자신이 로맨스 스캠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동안에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메마른 가지 끝에서 아주 작고 여린 새싹 하나가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작은 새싹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가만히 어루만지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어두운 과거가 아닌 창밖에 눈부신 햇살과 새롭게 돋아난 희망을 향해 있었다.